안녕하세요. 진짜 반려견 교육의 이선돌 여사입니다. 네, 오늘도 댓글 Q&A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영상들 다 정주행했어요. 성견, 유기견을 입양을 했는데 처음 적응 기간 2주는 울타리로 적응과 배변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녁에 산책은 산책대로 다녀와서 바로 울타리에 넣어주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훈련 동안 계속 울타리에 있음 답답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와서 다음날부터 애가 따라주면 바로 산책해도 새집 적응에 괜찮을지도 궁금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2주 동안 울타리 교육을 하셔도 좋고요. 근데 울타리를 2주 동안 딱 정해놓고 하신다기보다는 잘 되면 점차 넓혀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리고 오신 다음 날부터 바로 산책을 나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특히나 강아지가 잘 따를 경우에는 더더욱 상관이 없고요. 심하게 잘 따르지 않는다면 보통은 산책을 나가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강아지가 보호자분들을 좀 많이 낯을 가려서 좀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강아지들은 조금 더 적응할 때까지는 잠깐 두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렇게 산책을 나가는 것이 배변 교육에 영향을 준다거나 보호자분들 집에 적응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강아지가 실내 배변을 하다가 어느 순간 배변판도 못 밟고 방바닥에만 싸다가 아예 실내 배변으로 바뀐 지 몇 달 됐는데 하루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나가고 출근 전에 나가고 퇴근 후에 나가는데 이렇게 3번을 나가도 아기가 어제부터 갑자기 혈뇨를 봐요. 며칠 전부터 나가도 오줌을 잘 못 싸더니 이 지경까지 왔네요. 다시 실내 배변으로 바꿔서 서로 맘 편해지고 싶은데 심지어 실내 배변했을 때도 하루에 2번은 산책을 나갔는데 배변판이 미끄러졌는지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미칠 지경이에요. 리트리버 성견이에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우선 이렇게 큰 강아지들이 배변판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쉽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좀 큰 강아지들, 꼭 리트리버처럼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보통 강아지 몸무게가 한 5kg 이상이 나간다면 그 밑에는 미끄럼 방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배변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지금 이 보호자분과 같은 걱정을 안 하시게 될 거라서 좀 미리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미리 이런 일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당연히 배변판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영향을 줬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일단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실내 배변으로 바꾸시기를 원하고 실외 배변을 하더라도 지금 신체에 조금 문제가 생긴 상태가 되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건데요. 이렇게 배변판을 싫어하는 강아지 그리고 또 실외 배변을 하고 싶어 하는 강아지들을 실내 배변으로 바꿀 때는 보통은 화장실에 배변 교육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화장실 아니면 또 베란다에 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려요. 근데 보통은 치우시기 쉬우시거나 하신 부분들이 화장실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배변판에다가 교육하시는 것은 아마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아지의 몸집도 크기 때문에 적정한 배변판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다가 배변 교육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아이고, 이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 패드만 깔아두고 간식만 몇 번 올려두고 포기했거든요. 유기견 데리고 와서 실내 배변만 하루 3번 하고 있어요. 집에 온 지 2달 반째인데 비 올 때도 어려웠지만 이제 장마도 요령껏 보내봤네요. 아직은 2살에서 3살 정도라 괜찮은데 친구의 노견 얘기를 들어보니 배변 잘 가리던 애도 실수하고 밟고 비비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 배변 힘들어할 때를 대비해서 실내 배변도 알려줘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실내 배변도 연습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금 실수 거의 없는데 괜히 연습했다가 헷갈려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요 질문을 봤을 때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는 마지막 줄에 거의 실수가 없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집안에다가 한두 번 실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이 얘기가 맞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실내 배변을 함께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실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 일들이 쉽게 생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실내 배변 교육을 함께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배변을 실제로 보지는 않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교육 방식대로 배변판을 익숙하도록 느끼도록 교육만 해주셔도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내 배변 교육을 하시다가 실내에도 실제로 배변을 보기 시작하면 두 가지를 충분히 병행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주 넘도록 정량급식 훈련시켜서 작은 컵으로 꽉 채워서 2번 계속 잘 먹었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안 먹습니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렇게 작은 컵으로 한 컵을 꽉 채우게 되셨고 그걸 2번 정도 잘 먹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또 갑자기 안 먹는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3분의 1 정도를 줄여주세요. 그래서 그 작은 컵에 3분의 2만 주시는 것을 조금 더 반복해 주실게요. 다시 완벽하게 처음으로 돌아가실 필요까지는 없고 한 단계 정도 양을 줄여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을 주셨을 때 그때도 갑자기 안 먹거나 잘 안 먹는 행동들이 나타난다면 다시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때 잘 먹는다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켜보시다가 다시 한 컵으로 늘려주세요. 그랬을 때 갑자기 또 안 먹는다면 또 다시 줄여주시고요. 근데 잘 먹는다면 한 1, 2주 지켜보시고 다시 양을 늘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는 상태를 보고 늘리고 줄이고를 일단은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정한 구간이 생길 건데요. 그게 우리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사료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11살입니다.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 때문에 배변 실수가 있을 수 있나요? 아프기 전까지는 배변 실수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통증 때문에 배변을 실수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디스크나 아니면 관절이 안 좋을 때는 단순히 통증 때문에 배변을 못 가린다기보다는요, 그 통증이 있어서 배변판이나 아니면 화장실에 교육을 하셨던 분들은 강아지들이 배변판을 올라가야 되고 혹은 화장실을 들어가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또 통증이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또 쉽게 배변이 흐트러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변 패드로 다시 배변 교육을 바꿔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턱을 줄여주시거나 없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알려드린 교육들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원래도 만약에 배변 패드를 쓰셨다면 이게 통증에 좀 영향을 줬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디스크가 걸리는 시기하고 조금은 맞물려서 다른 이유들도 함께 좀 섞여서 배변을 흐트러지게 만들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변 패드를 쓰고 계신다면 우선은 교육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 3kg 소형견 강아지에게 독톡 대형견 배변판이 나을까요? 부모님 댁에 가는 일이 잦은데요. 부모님 집에 머물 땐 제 방에다 배변판을 두어야 하는데 교육이 성공하면 화장실이 아니어도 배변판 위에서 대소변을 볼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여기에서는 저에게 정보가 조금 적게 있어서 제가 조금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아니어도 배변판 위에 잘 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는 화장실에 배변 교육을 하고 계신데 어머님 집에 가서는 배변판에다 교육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화장실 그 타일 그대로의 배변을 보게 하신다면요. 그 타일 그대로 배변을 보게 하는 것과 배변판에 배변을 보게 하는 교육은 조금 다른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집에 가서도 배변판에 배변을 잘 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지금 집에서부터 배변판에 배변을 잘 보도록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에 배변판을 두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배변 교육을 꾸준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화장실 안에 있는 배변판에 배변을 잘 가리게 만들어 두시면요, 어머님 집에 가서도 배변판을 두면 조금 더 쉽게 다시 가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아지들은 이사를 한다거나 다른 집에 간다거나 이렇게 집이 옮겨지게 된 경우에
화장실을 찾는데 가끔 곤란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바뀐 장소에 대해서 인식하고 적응하는데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화장실을 찾는데 조금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 집에 가서도 배변 교육을 다시 한다 생각하시고 배변판 위에다가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지금 댓글 달아주신 영상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방법을 보시고 꾸준하게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톡 배변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당시만 해도 독톡 배변판을 썼어요. 근데 최근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안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이유가 있기는 하겠죠. 제가 배변판을 추천하는 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 놨는데 그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상은 또 제가 위에 뜨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훈련을 얼마나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기다려 훈련은 자주 하실수록 좋고요. 영상에서 알려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를 알려드렸죠. 시간에 대한 기다림을 가르치는 방법과 움직임에 대한 기다림을 가르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을 건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셔가지고요. 강아지가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는 게 좋고요. 교육 횟수는 하루에도 쉬는 시간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자주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기다려 교육은 많이 해주실수록 우리 보호자분들에게도 그리고 강아지들에게도 좋을 거니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댓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안녕!